제7강 만성질환과 의료.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만성질환과 그것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2. 현대의학의 발전이 만성질환의 의미와 경험을 변화시키는 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역할과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지 논의할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의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질환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당뇨병,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병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 앞의 강의에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더 필요할까요? 이게 또 막 세부적으로 나누고 막 만성질환을 따로 설명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만성질환이 야기하는 사태, 그리고 그 만성질환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관점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고 지금 우리가 의학을, 질병을, 환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성질환이 야기하는 사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만성질환이 아닌 것, 예를 들면 감염병, 급성질환, 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죠. 사라집니다. 물론 치료하지 않으면 남아있겠지만 치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급성 질환들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이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 병과 나를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깐 겪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내 삶을, 나의 정의를, 나의 정체성을 표류하게 만들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였지? 이 병이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헷갈리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으로 내과 의사이자 생명윤리학자였던 에릭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번역이 잘 된 책인데 지금은 절판돼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혹시라도 찾아서 보실 수 있다면 참 많은 생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카셀은 주장합니다. 현대의학이 초점을 지금은 질병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병을 고칠 것인지, 어떻게 이 병을 놀라운 이 기술적인 발전으로 해결할 것인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이제 눈을 아픈 사람 그 자체로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만성질병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만성질병과 만성질환을 구분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의학에서 저희가 병원에서 만성질병이 뭐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카셀의 구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만성질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Chronic disease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한국에서 딱히 구분해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만성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등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이상입니다. 즉 팔 또는 다리의 어떤 변화 또는 눈의 변화, 장애로 남겠죠. 아니면 이 몸 안에 생긴 장기의 변화, 지속적인 어떤 질병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변화, 그런데 잠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거 말고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을 카셀은 만성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것과 구분해서 만성질환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가 내 몸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 몸에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기능, 신체, 감각의 장애를 통칭해서 만성질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 전체,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성질환의 되게 일부일 거예요. 그냥 몸에서 나타난 기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이 사태, 인간 전체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의 되게 일부분이죠. 저는 뭐 예를 들면 팔이 부러지면 물론 뭐 팔이 부러진 아프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뭐 타자를 못 치고 글을 못 쓰고 뭐 몸을 못 쉬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제 일상이 중지될 거고요. 제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멈추게 될 것이고, 저는 심지어 저 혼자서 씻는 것도 어려워질 거예요.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저 팔이 부러지면 강의 자료도 못 만들 거고요. 글도 못 쓸 거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뭐 제가 뭐 글을 뭐 어떻게 뭐 생산해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딸이 있는데요. 딸을 돌봐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네, 제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던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또 저는 언제나 뭔가 팔을 움직이려고 물론 뭐 깁스를 하고 하겠지만 그리고 진통제를 먹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편감을, 통증을 겪게 될 거예요. 즉,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 부러졌어, 맞아, 거기 다쳤어 라고 하는 그 상태, 신체에 국한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 물론 외상은 만성이냐? 치료 안 하면 만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만성질환은 환자의 이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제가 불편해지면 뭐 예를 들면 제 학생들이 당장 불편해지겠죠. 쟤는 왜 강의를 안 하고 뭐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 제 학교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그 사태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만성질병을 앓는다라고 해서 만성질환을 앓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몸에 생긴 구조적인 이상,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냥 나는 뭐 병원 다닌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그냥 만성질병을 앓고 있을 뿐이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분열이라든지 중단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카셀의 구분은 사실 그렇게 널리 통용되는 구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꽤 의미 있는 구분을 했다 정도고,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분은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은 구분입니다. 아서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입니다. 의료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질병 또는 저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런 의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문화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사람은 중국에서 문화적으로 발생한, 이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아시죠?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을 연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케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면서 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사랑하고 되게 또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긴 이 교수였던 아내가 치매에 걸리고, 그 치매에 걸린 아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케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질병 또는 이 질병 사태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질병, 질환, 병인데요.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병이라고 하는 것, diseas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카셀이 이야기했던 그 만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에서 나타난 생물학적인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기능 장애입니다. 지금 우리 의학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죠. 그것을 클레이먼은 구분해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게 다지 뭐 다른 게 더 뭐 있느냐? 네,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illness입니다. 이것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경험의 변화 또는 그 질병을 살아내면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된 그 사실들,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전과는 이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당연히 생물학적인 변화, 세포가 어떻고 기관이 어떻고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icknes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질병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인구 수준에서, 이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질병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특히나 1950년대, 60년대에 나타났던 환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프니까 빨리 병원의 이야기를 잘 따르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나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이게 그때 사회학이 생각했던 환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은 그게 꼭 환자가 나아야 돼? 또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못 낫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좀 공격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 대표적으로 질병이 초래하는 낙인, 그리고 피해자 비난. 야, 그거 질병 생긴 거 너 때문 아니야? 왜 너는 지금 그러고 있어? 너 빨리 치료받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환자를 또는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사회학 또한 우리가 병이 생기면 빨리 나으라고 사람들에게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회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위계가 의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의료인,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그 밑에 위치하는 환자라고 하는 이 위계가 어떻게 환자를 어렵게 만드는지, 괴롭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의 이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병에 대한 이해, 질병에 대한 이해를 sickness, 병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병의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사실 급성질환의 경우 어디 부러지고 어디 감염병 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빨리 나을 거니까요. 그 경험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환자 역할이었던 거죠. 빨리 나와. 다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질병이 점차 만성화되면서 이전에는 급성질환으로만 구분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질병, 생물학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특히나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의 삶에서 이렇게 천천히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다룰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즉, 질환의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입니다. 이 질병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중요해졌죠. 특히 최근 생물학적인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이 사태가 다시 벌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이해도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병의 측면 또한 점차 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질환, 병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질병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질병 사건은 사실 생물학적인 변화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적인 구분을 다루지 못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질병 사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은 주로 이 질병 사건, 생물학적인 차원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죠. 강점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의학은 언제나 약 주고 수술하고 이것만 의사의 일이야, 간호사의 일이야, 이거 지금 치료해 주는 것만이 의학의 일이야 라고 한정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일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일인 것이죠. 인간 전체에 일어나는 것이 치료입니다. 진정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서 질병과 질환과 병, 이 세 가지 차원을 모두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